안녕하십니까, 송영환입니다.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그 과정과 해법 등을 들어보는 썰랑썰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의시의회 김용현 의원님 모시고 GTX 비노선, 갈매선 정차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냐고 물어볼 수가 없네요. 힘듭니다, 요즘. 지난 연말부터 평일 꾸준히 아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인 시위하시죠? 네, 연말은 아니고요. 1월 초부터. 아, 연말에 연초부터. 감기도 들으셨다고. 비형 독감 걸렸다가 한 번씩 빠지지 왜 그래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가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약속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그리고 또 엄동설안의 주민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1인 시위하는 부분에 어떠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죄송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난 연말부터 정말 갈매동이 부글부글한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갈매동에서 표를 받은 정치인 치고 이 공약을 안 한 분이 안 계세요.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도지사, 광역의원, 또 단체장,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진 겁니까? 해결은 안 되고? 이게 문제의 발단을 처음에 좀 짚어보자면 2018년도쯤일 겁니다.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GTX-B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기획 예산 분과에서 이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춘선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차역에 대해서 설정을 할 시점에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분명히 발생하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역은 제외된 최초의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지역 차별적인 정책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끔 정차를 해달라라고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죠. 2021년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때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정차가 꼭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 그리고 1, 2차 공청회까지 또 마쳤고, 그리고 2023년 이제 가을 시점부터 2024년 초반까지 재정 구간과 민간 사업 구간을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치르면서 6번의 공식적인 이제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잊고 있었던 환경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단순하게 교통 편익을 위한 어떤 정차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한 지역의 한 신도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대형 사건이다라고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검증 용역까지 실시를 했으나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결과를 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저도 뭐 대부분 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취재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으로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그 갈매 동사무소 구청사 2층의 강당에서 한 네. 전략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5층인가 6층이었을 거예요. 6층인가요? 예. 그때 그 좌장께서 이름은 지금 잊었는데 그분께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전국의 주민 설명회를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주민들이 데이터까지 챙겨서 한 질문이 인상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기억하는 게 갈매도 지상철도 아래쪽의 교육시설은 이 교육시설 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국책사업이라도 중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예. 그거로 해서 쭉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마지막 이제 중간 과정은 뭐 앞으로 이야기할 때 설명하시겠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거기서 1.57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에서 그거 우리 인정 못하겠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검증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1.45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낙관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국토부에 공문이 온 거죠, 구리시로. 그렇죠. 그 공문 내용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가 거리. 훈령에 따른 거리가 4km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가깝다. 현재 지금 별내역과의 간격이 1.5km이기 때문에 규칙에 어긋난다. 라는 입장인 거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해서 이 사업성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라는 점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훈령이 제정된 게 2023년 12월 28일 정도로 지금 고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그 시점이 저희가 이 GTX-B 환경영향평가를 치르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때 뭐 현장에도 아마도 계셨을 건데, 이제 재정사업 구간 환평으로 기억을 해요. 이제 1.5km 구간이 짧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서울시의 도시철도 그 설치 규정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찾아서 1km 이상이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문서로 제가 읽으면서 브리핑을 한번 했거든요. 그 공청회 자리에서. 그 바로 이후에 4km라는 규정을 내놓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런데 그때 저도 뭐 그게 오래된 기라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재정 1차 공청인가? 뭐 아마도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아니 안 뭐 나는데. 제 기억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규정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토부에 2025년도 지난 연말에 공문이 올 때까지 4km로 규정이 바뀐 걸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리시도 몰랐죠. 몰랐습니다. 국회의원도 모르고. 예. 뭐 구리시도 모르니까 의회 보고하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네. 그러면 참 처음부터 안 해줄 마음이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뭐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2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민간사업자랑 얘기 잘하면 해줄게 그런 뉘앙스였고 그 자리에서 윤호중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게 마지막 주민들과의 대화 장소였어요 그날이. 그런데 그때 국토부는 이미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규정 바꾸는 거 모르겠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구리시 그 뒤로 그 정차에 대해서 공약을 한 대통령은 뭐가 되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국회의원은 뭐가 되고 희망 고문을 한 구리시장은 뭐가 되고 맞장구 친 시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지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도지사까지 다 포함해서. 철도 국토부의 그 규정 하나를 바꾼 걸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한 거 증거가 되고. 그럼 결국 그 사실을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을 한다는 걸 알고도 국토부는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 규정을 바뀐 것을 25년 12월 달에야 공문으로 통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바보들의 게임이었네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어떤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개정이나 그 보통 규칙에 보면
그 시행 시점을 명시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훈령 같은 경우는 그 부칙에 시행 시점을 명확히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과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시에 2023년 12월 달은 이미 GTX A, B, C가 모두 실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고 또 그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개통까지도 한 시점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훈령을 고시하고 규칙을 바꿨다. 하지만 이 경과 규정,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가 항상 역세권 개발 사업의 고시 시점을 항상 문제시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 훈령은 GTX-B의 규칙으로서는 적용할 수 없는 훈령입니다. 제 논리로는. 물론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훈령의 정보는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그냥 자료밖에는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매 역세권 지구가 해서 이미 수요가 늘어난 다음에 규정을 바꾼 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윤호중 국회의원님께서 그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2만에서 10,000명으로 줄이는데 그게 2020년이고 역세권 개발이 19년도 10월일 거예요. 9월인지 10월인지 고시된 지가? 고시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시 이전에 그러니까 그 법률 개정 이전에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미수립 지구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경과 규정만 됐으면 그렇죠.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으로 보자고 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사실 훈령을 이미 사업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까지 가는 와중에 이 훈령을 개정해서 어떠한 규정을 만든다,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사업 절차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절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래를 한 마리 잡는 것을 대광법 개정에 비유를 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광법은 지금 의회에서 주장하는 명칭이고요. 정식은 광역교통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칭이 정식 명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그래서 대광법이라고 그런 거고. 네, 그런데 정식 약칭은 광역교통법입니다. 광역교통법을 법 자체를 바꾸려면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갈매지구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개발에 대한 문제니까 적용되는 데가 여러 군데만 하면 국가에서 부담도 늘어날 거고 예산 부담도 재정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래를 잡는 일이라 하면 아까 경과 규정을 둔다거나 시행령으로 처리를 했으면 뭐 고등어나 꽁치 잡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참치 한 마리 잡는 거? 뭐 그 정도 될까요? 이게 한참 후에 나올 얘기라고 좀 얘기를 좀 뒤에다가 숨겨놨는데 일단 그 광역교통법의 그 면적과 인구에 대한 기준은 2022년도 이전에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광역교통법에는 그냥 그 대규모 사업에 어떤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 명시를 해놓고 제가 기준 이전과 이후를 가져왔는데 그 이전에는 7조의 2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2023년 8월 16일자의 지금 법률 개정을 보면요. 근데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법률을 보면 개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 면적을 정확히 법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수용 인구 1만. 그 이전에는 법률에는 그냥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교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큰 두리뭉실하게. 큰 범위에서 그냥 결정을 했고 시행령에다가 시행령 제9조 대규모 개발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를 말을 해요. 이제 그 이전에는 100만 제곱미터, 인구 2만. 이제 2022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변경되기 이후에는 사실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윤호중 국회의원님한테 최초의 요구를 한 거는 법률 개정이 아니고요. 시행령의 이 범위가 결정이 돼 있으니,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에 대한 범위가 결정이 돼 있으니 그 적용되는 범위에 경과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뭐 최근 3년 또는 뭐 최근 5년 또는 뭐 시행 뭐 최근 뭐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놓고 경과 규정이죠. 그렇죠. 부칙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토부가 난감하지 않을 정도의 최근 사업만 소급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토부도 부담이 없죠. 그럼요.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장관님께서 그 난색을 표하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 충돌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럴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죠. 아, 그건 뭐 뒤에 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뭐 이거 늘 하는 얘기지만 인근 지자체나 또 심지어 구리시 이 안에서도 이 갈매학 정착가 꼭 필요하냐, 구조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늘 해왔던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정확히 한 번 더 당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경춘선의 현황을 잘 아시는 주민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출근 시간대 대부분 짧아야 10분, 길면 20분. 그리고 평소 시간대는 1시간에 두세 대 정도겠죠. 이런 열차가 과연 그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춘선은 사실 시골에 있는 저기 예전에 비둘기호 수준의 운송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주 다녀야지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현재 그러한 열악한 철도 시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버스조차도 광역 단위로 지금 길게 다니는 버스도 없을 뿐더러 철도만 믿고 있었는데 철도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갈매지구 하나만 지금 입주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알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정말 양해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지금 2028년도부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준공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왕속 신도시가 2028년도부터 또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저희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태릉 CC 개발하겠다. 물론 이제 서울시와의 약간의 마찰은 있겠지만 그러면 소규모 동네 단위의 신도시의 기준으로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 붙어 있는 갈매동 기준으로만 태릉까지 입주하게 되면 8만입니다. 거기에 왕숙 신도시의 교통량까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하지만 도로는 경춘목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랑IC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거의 뭐 특별 대책이 필요한 구간이 되죠. 신내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느냐? 새로운 노선 하나 지금 노원구에서는 6호선을 그쪽으로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한 20년 기다려야 될까 말까 일 테고 당장의 광역교통으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는 GTX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현재 지금 시행 중이고 2031년 지금 준공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교통에 대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구리시 갈매동 일대에 몰리는 그 신도시 주민들의 어떠한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보장된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편성 기준이 한 250대 가까이 뭐 일반 열차까지 다 한다고 하면 250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2분 간격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지금 수요는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광역 간의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 잠시 쉬었다가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